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예전엔 한참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았는데 이제는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피곤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서 자주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를 때 괜히 한번 쉬었다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근육 감소가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기 전에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줄어드는 근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겉모습을 지탱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열을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고 심지어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체온이 낮아지고 혈당이 잘 오르내리지 않으며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그러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는 생각은 사실 근육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게다가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근육 손실이 급격히 늘고 남성 역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녹아내리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줄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체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훨씬 힘들고 회복이 느립니다. 또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쉽게 다칩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낙상 사고는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로 이어지고 이후 회복이 더뎌지면서 다시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과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근육은 단순한 운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건강의 핵심 엔진입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과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손아귀 힘이 약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버거워진다면 이미 근감소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고 다시 늘리는 데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극하고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면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린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걷는 게 힘들고 뭔가 전보다 더 자주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근육의 나이를 되돌리고 다시 젊은 몸으로 회복하는 핵심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근육 건강을 스스로 점검하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건강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의지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근육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활 속 위험,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자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근육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감소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고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근감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자동차, 배달 서비스.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쓸 일이 없어집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단 일주일만 해도 근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근육은 지속적인 자극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위장 부담이나 치아 문제로 고기 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의 재생 속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마치 벽돌이 없는 집 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쌓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은 40대 후반부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두 호르몬은 근육의 합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같은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효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변화는 완전히 막을 수 없더라도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근감소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힘이 약해지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은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사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줄수록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으로 균형과 보행을 담당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골절과 입원, 그리고 장기간의 움직임 제한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낙상 후 6개월 내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근감소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체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남성보다 빠릅니다. 근육이 줄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척추나 관절에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남성은 상체 근육이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과 어깨 근력이 떨어지면 일상적인 동작조차 버거워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 어렵고 어깨에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남녀 모두 근육이 줄면 자세가 무너지고 척추가 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결국 근감소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신체 구조의 변화까지 일으킵니다. 근감소는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가 줄어들어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적은 사람은 감기나 감염에 더 취약하고 병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느립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몸의 염증 반응이 커지고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감소는 전신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감소를 체중 문제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줄면 살이 빠졌네 하고 좋아하지만 그 속에는 근육 손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체중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량입니다. 체중이 줄면서 근육이 함께 빠지면 몸은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건강검진 때 체중과 BMI만 볼 것이 아니라 근육량과 체지방률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 신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요즘은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이런 말이 익숙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움직임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근육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 근육 손실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근감소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살짝 체중이 줄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근육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평소보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작은 계단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이 시점이 바로 근감소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결과로 보여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근육을 지키고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근육을 지키고 강화하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건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쉬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근육을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607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우유,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조금씩 영양을 공급받을 때 더 잘 유지됩니다. 또한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특히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으로 달걀, 유제품, 콩류에 풍부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 내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단백질만큼 균형도 중요합니다. 너무 적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오히려 근육을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운동 후 근육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통곡물, 고구마, 과일 등 좋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세요. 지방은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처럼 좋은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운동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항운동, 즉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맨몸 운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동작은 대표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세트씩 각 세트당 1015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스쿼트처럼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런 간단한 움직임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균형 운동과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해주세요.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유산소 운동은 근육으로의 혈류를 늘려줍니다. 하루에 빠르게 걷기 30분 혹은 자전거 타기 20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지만 근력 운동과 함께하면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자랍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의 회복과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가능하다면 낮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 운동하기, 주 3회 걷기, 아침에 스트레칭 10분처럼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한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멈추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세요. 또 하나의 실천 전략은 일상 속 근육 습관 만들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장을 볼 때 카트를 밀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어보세요. TV를 보면서도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니라 삶의 의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강해집니다.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근육은 노력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10분의 움직임이 내일의 젊음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것이 근육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근육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되찾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자존감과 젊음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자산임을 함께 느껴보세요.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육은 그 증거입니다. 오늘의 나태함은 내일의 약함으로 돌아오지만 오늘의 작은 실천은 내일의 강함으로 되돌아옵니다. 근육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돌보는 만큼 우리에게 힘과 생기를 돌려줍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나다운 움직임.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삶의 의욕도 함께 떨어집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변하니 인생이 달라졌다. 근육은 단지 건강의 지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젊음을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합니다. 70세, 80세에도 근육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걷고 조금이라도 힘을 주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며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건 근육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조금만 움직여줘. 나 아직 할 수 있어. 근육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마지막 친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오늘 한 번 더 움직여 보세요. 힘든 날일수록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10분의 움직임이 10년의 젊음을 만듭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다시 빛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10년 뒤에도 스스로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그 답은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세요. 그것이 바로 젊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보다 강합니다.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반응합니다. 지금 결심한 그 의지가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위해 몸을 움직여주세요. 당신의 근육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을 이어가는 여정,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젊음으로 빛나길 바랍니다.